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는 싸게 만드는 힘과 함께 스마트카 기술 분야에서도 선두그룹으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오랫동안 내연기관차 기술에서 중국 업체를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와 스마트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들의 마켓슈어는 계속하여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이제는 중국 업체로부터 기술과 개발 속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차의 수준을 애써 부정하고 싶지만 이것이 오늘의 현실로 보입니다. 남양연구소에 있는 한 분을 만났었는데 최근 샤오미의 SU7을 구입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요즘 오더는 중국 로컬차의 대응 전략이라고 하면서 답을 찾기 어려운 중국 시장 전략 수립에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고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저가격차를 강력하게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이미 올려놓은 관세를 100%로 더 올리면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쳤습니다. 반면 유럽은 현재의 10% 관세에 추가 잠정 관세로 최대 30.8%까지 부과하면서 미국과는 좀 다르게 유럽 현지의 부품업체와 자동차 공장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 자동차 업체의 빠른 성장 요인에는 자동차 경쟁의 판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전기차 지원 정책과 막대한 지원 금액이 있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연료로 하여 이노베이션이라는 도로에서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인건비와 높은 자동화율로 싸게 만들 수 있는 힘에 더하여 중국 업체들의 빠른 개발 스피드는 레가시 업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업체들의 개발 스피드가 글로벌 업체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빠른지를 사례를 통하여 분석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 내연기관차 판매에서 강력한 지위를 구축해왔던 폭스바겐과 토요타 등 레거시 업체들은 전기차 개발이 늦어지면서 마켓쉐어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년에 64%였던 글로벌 OEM의 중국 시장 마켓쉐어는 올해 들어 39%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한국 업체들이 두 자릿수 감소하는 가운데 독일 업체들이 그나마 한 자릿수 감소를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NEV 판매에서 현재 34%의 압도적인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BYD는 17년부터 23년까지 19개의 신모델 또는 풀모델 체인지한 차량을 런칭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ID3에서 ID7까지 4차종을 런칭했고 토요타는 BG4X와 BG3 두 차종만 런칭했을 정도입니다. BYD는 10만 명이 넘는 R&D 인력이 인해 전술로 3교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9차종을 런칭한 니오의 인력은 작년 기준 11,000명이었습니다. 현대와 제네시스 그리고 기아 브랜드까지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남양연구소 인력이 14,000명 정도의 입을 고려해보면 엄청난 인력입니다. 그렇다고 R&D 예산이 적은 규모도 아닙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R&D 예산 비율은 BYD가 5.7%로 테슬라보다도 높습니다. 작년 기준 예산은 7.5조 원으로 토요타보다는 못하지만 테슬라나 현대차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21년에 지리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설립된 지커의 상품 개발 계획이 도이치뱅크에 의해서 알려졌는데요. 올해부터 26년까지 7차종이 개발됩니다. 독일 프리미엄 3사와 제네시스 상품 라인업과 비교해보면 매우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 혁신 속도와 혁신 내용에서의 차이입니다. BYD의 이 플랫폼 3.0은 현대차의 eGMP 플랫폼과 거의 비슷한 시점인 2021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이 플랫폼 3.0은 현대차의 차세대 플랫폼인 EM 개발 목표 시점보다 1년 앞서 올 5월 이 플랫폼 3.0 앱으로 혁신되어 C-Lion 07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은 모터, 인버터, 감속기로 이루어지는 소위 3-in-1 구조의 EX를 사용하고 있는데 BYD는 지금까지 탑재해왔던 EX 구조를 12-in-1 EX 구조로 더 혁신하여 경량화, 저코스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셀투바디 기술도 개량되어 차체 강상을 더 향상시켰고 충전 시간도 대폭 단축했습니다. 테슬라에 옥토밸브가 있다면 BYD에는 나노밸브라 불리는 히트펌프가 있습니다만 이번 개량으로 20%의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라고 하면서 지능형 모션 제어 기술도 도입했습니다. 반면 19년에 MEB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전기차 시프트에 가장 앞섰던 폭스바겐은 당초 25년 차세대 플랫폼 SSP로 전면 전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략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MEB 플랫폼을 기본으로 충전 시간과 모터 성능을 개량하는 MEB 플러스 플랫폼을 25년부터 개발하여 ID2에 적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는 다른 전략입니다. 부진한 NEV 판매 부진을 극복하고 중국 업체의 혁신 기술과 개발 스피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2가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하나는 샤오펑의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샤오펑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26년까지 2차종을 개발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샤오펑의 기술을 핵심으로 하여 중국 로컬 부품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로 중국 전용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개발 기간을 30% 단축하고 코스트를 40% 축소하는 전략입니다. 차량 라이프 사이클에서도 지커를 중심으로 엄청난 개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커의 001 차량은 21년 10월에 양산되어 판매되었는데 2년 5개월 만에 풀 모델 체인지를 했습니다. 글로벌 업체 중에는 그래도 개발이 빠른 편인 현대차의 아이닉 5는 21년 4월 판매 개시 후 3년 만인 올 3월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경쟁사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동안에 이들은 풀 모델 체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커 001 풀 모델 체인지 차량은 구동계 시스템의 전압을 400V에서 800V로 향상했습니다. 일본 전산에서 납품받았던 전동 X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성능은 향상했고 코스트는 내렸습니다. CATL의 센싱 배터리를 최초로 적용했고 라이다를 전 트림에 장착했습니다. 또한 음량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을 2년 5개월 만에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 업체의 차량 개발 기간은 짧아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개발 스피드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중국 시장에는 지금 한 대 이상 판매하는 107개의 브랜드가 577개의 모델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둔화되면서 저가격과 신모델을 경쟁축으로 하여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객들은 미국, 유럽 고객과는 달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차를 산다는 것은 이들에게 창피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자랑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전처럼 브랜드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고 차량 실내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스마트카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신형차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차 인기가 오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로서는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릭스 파트너스는 중국 업체의 신형차 페이스리프트나 풀 모델 체인지 사이클은 평균 1.3년인데 반하여 외국 브랜드는 4.2년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발 기간을 정해야 할 때 기준점이 어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모델이 고정되고 상품 기획서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M이라 표시하고 그로부터 양산 시작 시점까지 걸리는 월수를 더하여 예를 들면 24월을 보통 개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상품 계획을 확정하려면 중장기 상품 개발 일정에 따라 해당 상품의 선행 기획 업무가 필요합니다.
맨 먼저 한두 달 동안 실무회의와 중역회의를 통하여 상품안이 제안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프로세스로 좀 더 구체화된 업무를 두세 달 동안 진행한 후 상품안이 발의됩니다. 이 상품안은 다시 2, 3개월 후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부회장급이 참석하는 상품위원회라는 최고 의사결정을 통하여 상품 기획안으로 확정됩니다. 이 기간의 디자인에서는 렌더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시작하여 실제보다 축소한 스케일 모델, 1:1 모델까지 준비하여 평가 내용을 기본으로 수정하면서 최종 모델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렌더링을 포함한 상품 기획부터 양산 시작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개발 기간으로 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의 신차 개발 기간은 30에서 32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거시 업체들의 개발 공정은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를 거쳐 설계부터 양산까지 각 공정이 완료되면 인준되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차 업체들은 이러한 레거시 업체들의 개발 방식을 부정하여 상품 기획 단계부터 제품 개발 단계, 부품 개발 단계에서의 공정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사업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3년 만에 G7을 런칭했습니다. 지커는 18개월 만에 신차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빨리 이렇게 신차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